우리 1등급 반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또다시 동영상 수업이네요. 아무래도 동영상 수업은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죠? 선생님이 우리 1등급 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깨 펴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페이지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자가 중심인 시를 공부를 할 건데요. 시를, 특히 낯선 시를 내 능력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시 마찬가지 시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작품 김기림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해석하기 이전에 일단 보기를 활용해야죠. 페이지 11페이지 2번에 보기가 있네요. 우리 먼저 보기의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보기가 가와 나 작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우리는 가 작품에 해당하는 부분만 먼저 밑줄을 치고 이걸 바탕으로 가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읽을게요. 가와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모와 이에 대한 정서가 나타나 있다. 가와 나에는이니까 가 작품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여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라고 이 작품에 시상전개 방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작품을 읽기도 이전에 이 작품은 시상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화자가 중심이고요. 화자의 변모와 이에 대한 정서가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조금만 더 볼게요. 가에서 화자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 단절감을 드러내는 반면 여기까지가 가의 내용이니까 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앞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문장에 나와 있죠. 이 작품의 시간의 흐름은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정서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정서, 단절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이 작품의 주제네요. 사실 작품을 읽기도 이전에 우린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과거와 현재의 화자의 모습의 대비를 통해서 주된 정서, 단절감을 찾아주면 되죠? 자, 이제 작품을 읽을 건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과거, 현재 대비를 찾을 거고요. 단절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어떤 부분에 드러나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시를 읽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종달이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이 그날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 이유는요.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서 과거, 현재의 대비를 읽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날은요, 이때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시어죠. 그날 우리는 꿈 많은 소년이었다. 과거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꿈이 많은 소년이었다라고. 그 다음 읽을게요.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가벼운 날개 밑에 멀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났더라. 바다 건너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서 대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은요. 꿈 많은 소년이었다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꿈 많은 소년이었다 하면 끝나는데 얼마나 꿈이 많았냐면 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알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건 이런 비유와 상징 때문인데 살짝 이런 비유와 상징을 걷어내고 나면 조금 더 시 해석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모습 얘기했던 것처럼 꿈 많은 소년에 대한 구체화네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왜냐? 꿈 많은 소년이었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며요. 그럼 볼게요. 제비 같은 이야기, 바다 건너로만 날리는 제비 같은 이야기는 긍정의 표현이겠죠? 그 다음 밑에요. 가벼운 날개 밑에 멀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났더라. 지금 이 부분의 구체화된 표현은요. 전부 다 긍정적 묘사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자주 튀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여기서 팔매 밑줄.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다네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비웃었다. 여기서 마음 밑줄 치고, 하나 더 갈매기 울음소리 밑줄 치고. 선생님이 왜 밑줄 치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이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1등급반 학생들의 능력을 믿을게요. 자, 지금부터 긍정 부정을 빠르게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봤나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똑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너무 꽂혀서 그래요. 이 부분이 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비유와 상징입니다. 이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묘사해 주는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죠. 지금 여태까지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한 거 없고요. 꿈 많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역시 마찬가지 꿈 많은 소년을 구체화시켜주는 비유와 상징이죠. 얘가 첫 번째 구체화였다면 여기가 두 번째 구체화네요. 결론은요. 내가 그날 꿈이 많은 소년이었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한 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이걸 안다면 긍정 부정 체크하는 거 안 어렵죠? 세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앞에 수식어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네요. 그리고 화자는 이 게으른 갈매기 웃음소리를 마음껏 비웃었네요. 왜냐? 지금 화자는 꿈 많은 소년이니까요. 꿈 많은 소년에게 게으름이란 부정이죠. 선생님이 긍정 부정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이요. 앞에 역시 지칠 줄 모르는 꿈 많은 소년과 연결시켜야 돼요. 꿈 많은 소년이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요. 꿈 많은 소년의 모습, 그 소년의 마음을 형성화시켜주고 있는 긍정적 시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줄이요. 자주 튀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엔드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그렇다면 여러분 시도요. 문장 안에서 비문법적인 단어를 비문법적인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엔드를 썼다는 건 고 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자주 튀기는 팔매가 바다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는 거나 아니면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이나 and 같은 의미의 시어란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주 튀기는 팔매도 그러니까 긍정의 표현이겠죠. 지칠 줄 모르고 자주 튀기는 돌팔매질이라고 꿈 많은 소년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시어가 나와 있네요. 그날이었다면 오늘. 지금 그날에서 오늘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과 오늘로 시상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 여기 이렇게 끊어볼 거고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날의 모습이죠. 여기서부터가 현재의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네요. 단절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단절감이면 이젠 아니어야죠. 이젠 꿈 많은 소년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펼쳐질 걸 예상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오늘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여기 우리 이 시어를 볼게요. 오늘은 아니구나를 예측할 수 있네요.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 두 놈의
봉해진 입술. 자, 여기서 입술도 부정적 시어인데요. 두 놈의 봉해진이라는 걸로 보아서 지금 수식어를 체크한 거예요, 선생님이. 부정적 시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뒤를 봤더니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네요. 우리가 대비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부분에서는요. 제비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야기가 바다로 날리고 있었지만 이제 바다 건너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주 선명한 대비죠. 예전에는 제비 같은 이야기가 바다 건너로 날아갔다면 이제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네요. 더 읽을게요.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자, 곰팡이처럼이라는 비유를 볼게요. 왜 하필 곰팡이야? 이 수염이 부정적 시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가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코 밑에 미운 너와 나. 예전에 소년의 모습에서 이제 성인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이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드러나 있는 화자의 정서를 보기를 활용해서 단절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과거의 꿈 많은 소년에서 이제 더 이상 가슴이 둥근 다른 표현이죠. 꿈 많은 소년이 아닌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의 대비, 단절감까지 완벽하게 찾았나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우리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한 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요. 시 해석 자체도 어려워하지만 무엇보다 선택지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선택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가능성, 즉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선택지, 가와 나가 한꺼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의 내용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그날과 오늘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즉 시에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은요.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줄 쳐볼게요. 소년 시절에서 여기구나.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구나. 그날에서 오늘이라는 걸 근거로 시간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어? 여기서 판단은요. 논리적 판단이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OX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오라는 거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실제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란 얘기예요. 2번 선택지 볼게요. 가의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저기 나와요. 지금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서 오늘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을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단절감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출제자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요구하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적 판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만이 느끼는 독창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판단, 논리적 판단을 물어보는 선택지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없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단절감 맞고요. 3번 선택지 볼게요. 가의 제비 같은 이야기가 바다 건너로 날렸었는데 자 앞부분에 있었죠? 꿈 많은 소년일 때 제비 같은 이야기가 바다 건너로 날렸던 모습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다음이요. 자,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여기요. 더 이상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시점이 오늘이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즉 이 부분을 근거로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판단이요. 과거와
현재 대비되는 화자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요구하네요. 대비되는 모습 맞나요? 맞죠. 사실 지금 1, 2, 3, 3개의 문제가 전부 다 가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 맞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를 자꾸만 물어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요 적당히 해석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선택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맞는지 아닌지 근거와 판단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고3이 되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때는요 실전 훈련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힘든 시기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해 놓지 않으면 고3 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갑작스럽게 그 선택지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우리가 과제로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채점하고 맞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실제로 선택지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걸 선택지 하나하나를 잘 공부하고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숙제 열심히.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볼 건데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인데 선생님 이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1등급반 학생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 아니고요. 가에 드러난 특징만 다 찾아보세요. 선택지 5개에서요. 직유법 쓰였는지, 점층법 쓰였는지, 영탄법 쓰였는지, 명령형 어미 쓰였는지, 역설적 표현 쓰였는지 샅샅이 뒤져보세요. 자, 빠르게 스캔해 보도록 합시다. 찾았나요? 직유법 쓰였나요? 직유법은 찾기 쉽네요. 여기 얼음처럼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곰팽이처럼이라고 직유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직유법 있습니다. 점층법 있었나요? 이 작품은 점층이 아니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비,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시상전개,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그렇다면 영탄적 표현이 있었나? 우리 지난 시간에 영탄법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영탄적 표현이면 영탄법이 정확하게 쓰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탄법 있나요? 있죠. 군화가 있네요. 여기 고나가 군화를 다르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즉 종결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이 쓰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형? 아니요. 온통 다 평서형과 감탄형 어미로 종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령형은 아니고요. 영탄은 맞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역설적 표현 있었나요? 없었죠. 역설은 없었기 때문에 X. 그렇다면 가에 해당하는 건 1번과 3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 이거 답 하나 찾는 건 쉬운데요. 네. 답을 하나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작품에 해당하는 표현법을 샅샅이 찾아주는 걸 연습해 주시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표현상 특징입니다. 실제 이 표현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이 표현법을 여기다 적용시키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 확실히 하자고요. 하나하나 대응되는 선택지들을 확인해서 실제 이 표현법이 어디 쓰였는지 찾아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상황. 화자의 상황을 혹시 정리해 주셨나요? 이 작품은 화자가 중심인 시라고 얘기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자의 정서는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꿈 많은 소년이었다면 이제는 꿈 많은 소년이 아니라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는 단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의 정서가 다르죠. 그렇다면 이 문제, 상황. 과거와 현재, 화자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상황도 다른 상황인가요? 자, 우리 신경 안 쓰고 넘어갔지만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우리 첫 번째 그날의 상황을 볼까요? 그날 화자는요, 친구와 함께 종달이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네요. 오늘날 볼게요.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역시 바다의 언덕을 그놈과 함께 오르고 있네요. 친구랑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놓고 봤더니 똑같은 상황이네요. 친구와 함께 바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즉 만약 출제자가 과거와 현재, 화자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애초에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맞춰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1학년 때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찾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찾을 수 없다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다양한 선택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상황 정서 태도를 일일이 짚고 넘어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숙제를 할 때 상황 정서 태도까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완벽하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를 함께 해석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낯선 시를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해석해 보겠다고 쩔쩔매지 마시고요.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에서 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밑줄 치고 이걸 바탕으로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읽겠습니다. 가와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모와 이에 대한 정서가 나타나 있다. 이 작품 역시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화자의 변모와 이에 대한 정서가 주제가 되겠죠. 그 밑에 볼게요. 나에서 성장하면서, 자, 여기서의 변모가 무엇인지 알겠네요. 성장 과정에 따른 시상전개네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이 확장되었던 화자가 끊어지죠? 모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는 이야기이니까 확장했다가 좁혀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될 거고요. 여기서 모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모성의 이미지를 찾아줘야죠. 충분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성장, 모성의 이미지, 확장됐다, 회귀하는 이야기. 읽어볼게요.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중요한 거 시간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였다고 보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해당하는 거 체크해 볼게요. 어려서 램프불 밑에서 자란 이야기죠.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여기서 잠깐만, 모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년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읽어볼게요.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하면서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 체크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읽었으면 조금 더 찾기가 쉬웠겠죠? 읽을게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정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토둠색이었다. 소년 시절은 점점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소년 시절로 더 자라볼게요. 이번에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게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앞에서 읽었던 보기랑 연결시킬게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지금 아주 어려서부터 소년 시절까지 우리 읽은 것처럼 성장 과정이 드러나 있고요. 이 성장을 통해서 넓은 세상으로 경험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을게요. 넓은 세상으로 나와볼게요. 대처로 나왔다. 이걸로 체크해야죠. 나는 대처로 왔다. 이곳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더 멀리 가볼게요. 더 먼 세상으로도 날아갔다.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점점 성장함에 따라 넓은 세상으로, 자, 더 넓은 세상으로 갈게요. 대처에서부터 어디까지? 먼 세상, 바다 건너 세상까지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죠? 자, 더 읽을게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들었다. 점점 확장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이 시어를 잘 들여다볼까요? 하지만. 여기 지금 하지만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비문학에서도 그러나, 하지만 이런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는 웬만하면 접속어들을 잘 안 쓰는 거 아세요? 우리 앞에 있는 접속어도 이 순간 한 번만 확인해 볼까 봐요. 여기는 그리고였어요. 여기가 그리고였다라는 건 계속해서 경험이 확장되겠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여기가 하지만이 쓰였다는 건 여기까지 계속해서 경험이 확장됐지만 여기서 끊어지겠구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넓은 세상에서 경험이 확장되다가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한다라고 이미 보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즉 유년 시절로 회귀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예측한 대로 확인 작업만 하시면 돼요. 읽을게요.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점점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성의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루엣만 남았다. 마지막이요. 나는 다시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많은 걸 깨달았지만 다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이 부분이 회귀하는 얘기네. 예상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모성의 이미지 찾았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넓은 세상에서 여길 기점으로 점점 유년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 이렇게 확장되다가 갑작스럽게 회귀로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상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상전환에 대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보통은 정서가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거나, 여기서도 사실은 태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확장되는 태도에서, 즉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제 점점점 유년 시절의 가치로 생각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시상전환을 알려주는 시어가 바로 이 접속어 하지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선택지에서 시에 나와 있는 시어 또는 시구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나머지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가 빼고 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 작품에서 어려서 조금 자라서 소년 시절로 순서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지 판단해 보시라고요. 당연히 시간의 흐름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선택지였고요. 2번 볼게요. 나에서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걸 읽고 멈추지 마시고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제일 마지막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에서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 우리 여기서 딱 끊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까지가 성장하면서 경험을 확장하는 부분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시상이 전환되면서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넓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틀린 선택지겠죠? 3번 건너뛰고 4번 해볼게요. 나에서 칸델라불 및 전등불 및 대처라고 점점 대처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화자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장소이다. 다양한 경험인 거 맞나요? 근거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걸 대처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맞는 선택지죠. 5번이요. 나의 젊은 어머니와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마지막이네요. 자, 여기에서 모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여기서 잠깐만 모성이라고 써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보기에서 얘기했죠. 모성의 이미지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판단의 논리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짚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라는 건 여성, 모성의 이미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이기 때문에 모성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선택지죠. 실제로 선택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출제자죠. 출제자가 선택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출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과제 열심히 해오세요. 자, 1번 마찬가지. 공통점 말고요. 나 작품에 해당하는 특징 다 찾아보세요. 자, 빨리 스캔하면서 나 작품에 실제로 어떤 표현법들이 쓰였는지 싹 다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직유법 쓰였나요? 이 작품의 직유법이라고 많이 드러나 있진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었네요. 칠흑 같은 어둠. 여기서 직유법이 쓰였으니까 이거 직유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점층적인 방식이 쓰였나? 점층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사실 여기서 이미 얘기했네요. 성장하면서 확장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점점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점층법 쓰였다고 봐야죠. 반면에 지금 이 뒷부분 볼까요? 그러나 하지마는 사이에 두고 점점 시상전환 좁아지고 있죠. 여기는 점강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점층법은 이 하지만 앞부분까지 쓰였기 때문에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영탄법? 없었죠? 그래서 X. 4번 명령형 어미? 평서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5번 역설법. 이거 좀 찾아봐. 이 작품에 역설법 있었나요? 똘똘한 1등급반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찾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기 있었죠. 여기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많이 보고 들을수록 좁아졌어요. 많이 보고 들으면 넓어지는 게 정상인데 좁아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얘기하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표현이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좁아지는 이 부분에서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상 특징에 해당하는 공통점 문제가 출제됐을 때 뭉뚱그려서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작품별로 따로따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두 번째 세트는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요. 시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을 거고요. 우리 1번 문제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요. 우리 1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15페이지예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딱 하나만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걸 다 찾아보세요. 밑줄 쳐줄게요. 동그라미 1번 대화체를 사용했는지 판단해서 OX 해보세요. 2번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드러나는지 역시 마찬가지 찾아보세요. 3번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는지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4번 과거 회상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파악해보셔야 되겠죠? 5번이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지 찾아보세요. 사실 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정답 하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답 하나를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션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초입니다. 빠르게 읽고 OX, OX, OX 체크해 보세요. 시작!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선택지들을 좀 해결을 해볼까요?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굉장히 쉽다고요. 읽을게요. 꽃은 피는 대로 보고 사랑은 주신 대로 부르다가 세상에 가득한 물건조차 하나름 팍 안아보지 못해서 전신을 다 담아도 한 편에 2,000원 아니면 3,000원을 받는 처지예요.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시인이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고 있는 거죠. 밤새워 시를 써도 2,000원을 받거나 3,000원을 받는 현실이죠. 여기서 잠깐만, 화자는 긍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 상황일까요? 지금 이 부분에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시를 써도 밤새워 시를 써도 2, 3,000원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상황, 가난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시인으로서의 삶이죠. 그 다음 볼게요. 2,000원 아니면 3,000원을 받지만 가치와 값이 다르건만 화자의 태도, 더 손을 내밀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 천직이라고 부정적 상황에서도 이거는 하지만 내 천직이지, 시인은 나의 천직이야 받아들이는 모습이네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을게요. 늙어서까지 아껴서 어리구준 눈물의 사랑을 노래하는 젊음에서 늙음까지 장거리에 고독을 노래하는 게 시인이죠. 컬컬하면 술 한잔 더 마시고 터덜터덜 가는 시인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신이 안 나면 보는 척도 안 하다가 쌀알 만한 빛이라도 영원처럼 품고, 자 여기 잘 봐요. 나무와 같이 서면 나무가 되고요. 돌과 같이 앉으면 돌이 되고요. 흐르는 냇물에 흘러서 자국은 없는데 타는 노래 가고 없는 이 상황까지, 즉 자연과 함께 하다가 언젠간 가고 없겠죠? 그날까지는 그냥 시를 쓰겠어 하고 담담하게 시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죠. 이렇게 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삶의 자세를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었을 때 시가 너무 쉬워서 사실 정리하고 분석하고 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 자체가 쉬우냐 어려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건 출제자이지 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 미션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이 작품 대화체였나요? 아니죠. 대화체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화체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독백체라고 할 수 있죠. 2번 문제 볼게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와 있었나요? 이 순간 갑자기 얘가 보이네요. 선생님 부정적 상황이잖아요. 한 편에 2,000원 아니면 3,000원밖에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자, 이거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물어본 건 태도였어요.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줬냐고요. 여기서 이 사람이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죠.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근거로 이 태도를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논리적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볼까요? 내 천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네요. 긍정 맞나요? 2,000원, 3,000원밖에 못 벌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와 같이 서면 나무가 되면 되는 거잖아. 돌과 같이 앉으면 돌이 되면 되는 거잖아. 부정적 상황인 거 맞는데요. 그 부정적 상황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연물과 같은 존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요.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타는 노래 가구 없다.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이 다 끝난다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지.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우리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에 대한 달관적 태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높은 경지죠. 그러니까 연연해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다가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 현실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이 달관적 태도 긍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할게요. 상황에 대한 긍정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 달관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 맞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는지 알겠죠? 실제로 애들 이 판단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긍정한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긍정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부정하고 있지 않고요. 싫어하고 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달관의 경지는요. 꽤 높은 정신적 경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3번.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이 작품은요. 바람직한 세계,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독백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외부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에 와 있었죠. 아니죠. 과거 회상? 과거 회상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죠? 물음표. 5번이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달관이니까 극복? 아니요. 두 개 다른 개념이에요. 극복 의지라고 하는 건요. 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나 2, 3천 원 갖고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직업을 바꿔서라도 10,000원을 벌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의지라고 얘기하고요. 부정적 현실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꿀게요. 받아들이려고 한다. 다른 말로 수용한다고요.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를 우리가 달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달관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극복과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두 개념의 차이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이요. 마찬가지로 1번에 아까 선생님이 체크했던 것들 확인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30초. 시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이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찾았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했다. 이런 걸 대화체라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하는 형태로 시가 흘러가고 있죠. 여기서 시가 뭐냐라는 이 질문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 읽을게요.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까지 공간을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더 읽을게요.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최종 목적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제일 마지막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자, 지금 이 부분 잘 볼게요. 화자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는데요. 자, 이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선택지를 볼게요. 일단 1번 대화체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얘 좀 볼게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하죠. 여기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니죠. 3번 이것 좀 볼게요.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 여기서 화자가 바람직한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나요? 바람직한 세계는 아니고요. 바람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바람직한 사람들의 삶,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판단해 볼게요. 바람직한 세계로 바꿀 수 있나요? 다시 바람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죠.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요. 판단해 볼까요? 바람직한 세계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면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 이 사람들이 바로 알파고 인류고 광명이고 시인이다라는 이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 것도 맞지만 확신 있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야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태도인 거 맞냐고요. 그러니까 왠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아주 넓혀서라기보다는 바람직한 가치관?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쉬운가요? 이 세계가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과거 회상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극복 아니에요. 극복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찬이었죠.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 알고 있죠? 실제로 이걸 출제자가 어떻게 선택지로 만들어내는지를 자꾸만 확인하고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우리 1등급반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해주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